요즘 부동산 어때요? 이 질문에 분위기 좀 살아나는 것 같던데요? 라고 답했던 분들, 아마 6월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 딱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식었어요. 그것도 꽤 빠르게.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대출 통계입니다. 5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가계대출이 지난달엔 4조 원 조금 넘게 늘었는데요. 한 달 전 6조 7천억 원 폭증했던 걸 생각하면 무려 40%나 줄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이건 뭔가 분위기가 꺾였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신용대출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6월에는 1조 넘게 불어났는데 7월엔 오히려 4천억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가 대출 창구를 조이고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도 잠시 멈췄거든요. 그러니 잠깐 기다려보자 하는 분위기가 생긴 거죠. 예전처럼 영끌에서 빚내서 투자하던 흐름이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은요? 여전히 늘긴 했습니다. 4조 5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지난달보다 1조 2천억 원 줄었어요. 이건 아직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전입니다. 주담대는 신청하고 실행되기까지 한두 달 걸리니까요. 즉 8월부터는 더 뚜렷하게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의 기조입니다. 이제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세요.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6억 원, 신용대출은 연소득 한도 이내, 그리고 전체 대출 총량도 은행마다 강하게 조였어요. 은행들도 알아서 금리 올리고 대출 모집인 창구 닫고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분명합니다. 이제 쉽지 않다. 신용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요. 특히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중저가 수요층도 은근히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소득이 좀 모자라는데 이제는 전세도 매매도 쉽지 않겠네 하는 반응들, 커뮤니티만 봐도 늘고 있습니다. 대출이 줄었으니 집값도 내릴까요? 그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거래 절벽 상태니까요. 매수자도 매도자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살 사람 없다는 걸 매도자도 느끼고 있고 집값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매수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건 정부의 규제가 확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특히 집을 사기 위해 현금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시장은 점점 더 높은 장벽이 됩니다. 규제가 누굴 막았냐고요? 과도한 투기 세력? 일부는 그렇겠죠. 하지만 동시에 막 일 시작한 청년들, 맞벌이지만 아직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들, 이들도 같이 막힌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은 유동성이 멈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험장입니다. 그동안은 대출이라는 연료로 올라왔던 집값, 그 연료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멈칫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구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부가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더 세게 조이겠다. 담보인정 비율, 추가 규제, 거시건전성 정책까지 다 준비돼 있다고요. 시장은 지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부동산 어때요?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조정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도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요즘 경매 잘 되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7월 한 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낙찰률이 43.2%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에는 48%였는데 한 달 만에 5%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6월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7월엔 딱 꺾였습니다. 누가 봐도 분위기 반전이죠.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하나,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 정책 이후부터는 경매로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을 최대 6억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까지 묶여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감정가보다 2030% 높은 낙찰가를 써도 대출로 메꾸면 되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대출로 메꿀 수 없는 순간 누가 그만한 돈을 현금 박치기 하겠습니까? 이건 투자자들이 발을 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7월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 한 달 전보다 1.4명 줄었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 분위기 강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지역도 경매시장이 식고 있어요. 6월엔 낙찰률이 무려 80%를 넘겼던 지역인데 7월엔 31.7%로 반토막 났습니다. 딱 봐도 직격탄 맞은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낙찰률은 떨어졌는데 낙찰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즉, 낙찰은 덜 되는데 낙찰된 건 비싸게 팔렸다는 얘기죠. 7월 강남 3구의 낙찰가율은 무려 107.9%, 6월보다도 4.5%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그 이유요? 재건축 단지에 선택적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남는다 싶은 매물에는 현금이 몰린 거죠. 서초구 양재 우성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30% 가까이 비싸게 낙찰됐고요. 송파구 잠실 우성, 한양 1차도 마찬가지. 이런 단지는 투자 가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니까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찍고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돈이 줄어든 가운데 골라서 들어가는 시장이 된 겁니다. 실제로 낙찰률 상위권 외에는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나중에 안 팔릴 수도 있겠는데? 하는 불안이 깔린 거죠. 이쯤 되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흐름 단순한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일까요? 이건 단순히 대출을 조인 수준을 넘어서 투자 심리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는 시장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흐름이 일반 시장으로 확산되죠. 627 규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가 당연시되던 시장 구조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투자자는 빠지고 현금 있는 일부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조차도 신중합니다. 결국 경매 시장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다. 정부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래는 줄고 대출은 조이고 투자 심리는 빠르게 식고 있죠. 그 사이에서도 일부 현금 부자는 움직이지만 대다수는 불안 속에 멈춰 서 있습니다. 지금 사야 할까요? 많이들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는 시간이 아니라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이미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더 조이겠다고요. 이 시장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사람부터 먼저 지칩니다. 부동산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는 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